자, 이제 이어서 2탄입니다. 뭐 이어지는 거니까 2탄이고 3탄이고 뭐 큰 의미는 없습니다. 아, 여기 보면요, 고천 어촌 교회관이라고 되어 있네요. 고천 어촌. 아, 여기는 젊은 분들이 좀 계시네요. 젊은 분인데 수고하십니다. 젊은 분인데 아마 동남아에서 오신 분이 한 분 계시는 것 같네요. 추우니까 장작불 떼놓고 작업하고 계시는데, 아, 그런데 하나 웃지 못할 여기가, 제가 있는 머리를 염색을 안 하고 다니니까 옛날에 어디 병원에 갔던 일이 있는데, 그 옆에 여사님이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손자를 옆에 이제 안고 오시길래 제가 얘기하다가, 이 할아버지, 저한테 할아버지라 우리 딸내미 이제 30인데 결혼할 생각도 없는데 지금 할아버지 아닌데 제 속으로 그래 보이나 봅니다. 이제 60 안 하니까 1965년생이니까 할아버지 아니죠. 요즘 아저씨인데 아, 그리고 뭐 생각나는 대로 얘기해보면, 제가 이제 우리 이제 모임이 몇 군데 있는데, 그게 제가 건강에 관해서 이제 어플을, 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어플, 그 하트 모양이 있거든요. 그걸 깔아서 몇 분들 진단을 해드립니다. 제가 의사는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뭐 빨강색 없이 그냥 이제 나오면은 정상으로 과속 생각하고 방지턱이 계십니다. 있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신장 같은 경우 사고치 여과율이 61, 60대도 정상으로 나옵니다. 이게 문제가 많거든요.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래도 검사 받으라도 안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훅 갑니다. 투석해야 됩니다. 이랍니다. 참 많이 안타까워요. 왜 제가 의사가 아니라서 제 얘기를 안 듣는 건지, 불안해서 안 되는 거지. 그 어디 가서 검사해야 됩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나가면, 이쯤 되면 이제 뭐 말 그대로 옛날에 검사들이 뭐 했듯이 막 가자는 게죠. 그 정도로 말을 안 듣습니다. 이 자기 병은 남한테 과속 방지턱이 얘기를 있습니다. 해야 됩니다. 지난번에 몇 번 말씀드렸는데 자랑해야 됩니다. 자랑할 건 아니지만, 그래야 주변에 그 좋은 기회들, 치유 과속 방지턱이 할 수 있는 있습니다. 병원을 알아보더라도 좋은 의사, 좋은 병원 갈 수도 있고요. 고양이 봐라. 와, 딱 패내기가 무슨 말인지 알죠? Fast learning, faster, very fast learning 하고 있습니다. 저 좀 지친 것 같네. 빠르네. 우사인 볼트 생각이 나네. 그래서 나이 들면 그 통계, 어떤 왼쪽 통계인지 커브에 하여튼 주의하세요. 그 가장 이제 불행한 거 있지 않습니까? 가정 불화라든지 이런 뭐 가장 불행하게 사는 것 1위가 뭐 건강을 잃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건강을 잃어버리면요 가족들도 안 옵니다. 누워 계십시오. 누워 계시면은 진짜 방문객 없습니다. 그래서 절대 걸어 다닐 수 있을 정도로 나이가 100살이건 120살이건 간에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딱 들어눕는 순간 그때부터 각오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처절한 몸부림을 치셔야 됩니다.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드시고 하다가는, 그리고 운동 안 하다가는 무지됩니다. 저는 사실 술도 안 마시고 고기도 안 먹고 하기 때문에 어제도 모임에 통닭집을 가는 모임이 있는데 제가 갔습니다. 지금 고기 먹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고기 이제 치킨 소위 3조각 먹었습니다. 쪼개가지고. 그러니까 아침에 딱 단백력이 좀 나오더라고요. 저는 딱 보면 알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교류도 안 하고 그냥 혼자 매일 연구만 하고 공부만 하고 뭐 유튜브 촬영만 하고 외롭게 살 것이냐, 아니면 그렇게 교류도 한 번씩 하고 조금 이제 치킨도 조금 먹어가면서 건강은 좀 나빠지지만 그렇게 살 거냐, 둘 중에 선택하라면 저는 후자일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사회생활을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퇴직하고 나서는 이제 돌을 뭐 닦으러 산에 가든 뭐 바닷가를 가든 뭐 그건 뭐 다음 얘기고요. 이제 정확히 6년 남았기 때문에 6년 1개월 남았네요. 더 엄밀히 말하면 6년 1개월 11일 과속 남았습니다. 방지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까지는 열심히 공부하고 그 이후로는 제가 이제 과속 도를 좀 방지턱이 닦아요. 있습니다. 참 이 남해 좋은 곳입니다. 예. 제가 이제 60 하나인데요. 경험이 좀 많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도 만났고 뭐 해볼 거 안 해볼 거 다 해봤고 말 그대로 뭐 정말로 산전수전 다 겪어봤는데요. 제가 그 정치하는 분들하고 뭐 대학의 뭐 총장이라든지 왼쪽 뭐 커브에 이것도 주의하세요. 정치, 큰 정치는 아니라도 작은 정치거든요. 그런데 왜 나무 말을 그렇게 안 들고 고집스러운지 모르겠어요. 그래,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대학 총장 출마하려고 하면 기본 아무리 못해도 한 5천만 원 들거든요. 그 이제 공탁금이란 게 있어요. 일단 공탁금을 1,500, 2,000 정도 내야 되고요. 그 하다 보면은 뭐 그 같이 일하는 분들 밥은 사줘야 될 거 아닙니까? 최소 6개월은 준비해야 되고요. 길게는 뭐 한 2년 준비해야 되는데요. 뭐 그렇게 하다 보면 1억 이상 드는데 그 보이거든요. 우리 눈에는 보입니다. 누가 될 건지.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도 진심으로 제가 얘기를 하거든요. 논리성까지 이렇게 덧붙여서 해도 안 들어요. 그래가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떨어지지 않습니까? 떨어지면은요, 이 사람들하고 담을 쌓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자기만의 세계에 사는 거죠. 그러니까 참 그게 저는 많이 안타까워요. 남 얘기도 좀 듣고 하면 좋는데
출마 안 하면은 예를 들어서 뭐 보직이라도 할 수도 있거든요. 능력이 되는 분들이 다 출마를 하기 때문에. 근데 그거는 싫다는 건 꼭 자기가 대장이 돼야 돼요. 그 대장이란 게 얼마나 무겁고 힘든 일인데 참 안타까운 분들 많이 봅니다. 그래서 어떤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대학 총장 과속 출마하는데 방지턱이 있습니다. 6명, 7명 출마하는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뭐 어떤 독보적인 또는 아주 뛰어난 분이 안 계시니까 뭐 그런 경우도 있지만 좀 많이 안타까워요. 대통령 선거도 마찬가지고 국회의원 선거도 뭐 대통령 선거에 4명, 5명 이렇게 나오고 하면 뭐 뻔한 거 아닙니까? 대통령 선거는 많이 나오면 3명, 2명이서 결정하는 겁니다.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도 보면 7명, 8명 나올 때도 있고요. 그 공탁금이 15% 이상 받으면 전액 환급을 받고요. 10% 이상 득표를 하면은 절반인가 돌려받는데요. 그게 참 그래요. 이거는 해바라기 해바리 힐링 센터라고 되어 있네요. 대한민국 힐링 1번지 해바리 마을이네 이게.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아는 일은 참 중요한 일이고 주변 사람의 얘기를 듣는 것이 참으로 더 중요한 일이다. 근데 제 선배님 중에 한 분이 저는 정말 현명하다고 봅니다. 어느 날 도와달라 하더라고. 그래서 선배니까 당연히 알겠습니다. 근데 느낌상으로는 제가 분위기상으로는 좀 힘들겠더라고. 그래도 어쩝니까? 보통 우리나라는 학연, 지연, 혈연이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면서도 막 걱정은 좀 많이 됐는데 어느 날 전화를 탁 했더만 내가 미리 연락 안 해서 미안한데 주말이라서 안 했는데 어제 내가 결정을 했는데 출마 안 하기로 했다 이러는 거예요. 한 1년 이상 준비를 했었어요. 그래 와 저는 속으로 참 이분이 총장감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위 참모들한테 다 물어봤대요. 솔직하게 얘기하라고. 어느 정도냐고. 버겁다고 어렵다고 딱 그러는 거 그만두고 뭐 본인의 업무에 충실을 하시더라고.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정말 저는 현명하다고 봅니다. 그 누라고 이름을 밝힐 수는 없지만 저는 참 존경받아 마땅한 분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학자는 학자로서의 그 역할 또 능력을 발휘하는 게 더 또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 총장은 머리 아픕니다. 이 대통령도 그렇고요. 국회의원도 그렇고 뻔히 보입니다. 옛날 같으면 광역단체장까지 지역은 마찬가지지만 전부 위에서 지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솔직히 막말로 할만했어요. 위에한테만 잘 보이면 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국민이 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뭐 민원이고 뭐고 안 들어주면은요 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 민주화된 건 좋은데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그 짓을 왜 하냐고요. 뭐 그 자리가 그렇게 좋냐고. 그렇고 즐기시는 분들은 즐기시니까 야 여기는 그래도 집이 좀 젊은 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아요. 새로운 집이 좀 많이 들어와 있네요.
요런데 한 번씩 돌담산 예쁘게 사나니요. 이거 보면 이제 덕수궁의 돌담길 하는 노래가 생각이 나네. 와, 여기는 진짜 새로운 집들이 많네요. 저 위에는 뭐 성곽이네. 요새는 요새. 저는 그 학교 보직을 경호처장을 1년 1개월 반 했는데 정확히, 그리고 통합 그 위원장 또 국가위원장 하면서 거의 한 정확히 1년 한 8개월 정도 본부에 일을 해봤는데요. 그 외에 뭐 학과장 이런 거는 돌아가며 하니까 야 정말 힘듭니다. 이게 그 모든 교수님들, 조교 선생님들, 학생들 의견을 다 종합해야 되고요. 그것도 취합해서 모으는 게 참 어렵습니다. 이게 전부 생각이 다 다르거든요. 물론 뭐 시스템적으로 뭐 누구처럼 강압적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가면요, 이거 반발이 만만치 않고요, 문제가 막 커집니다. 그래서 전방에 연속으로 과속 방지턱이 지금 해라 하면 있습니다. 아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적으로. 뭐든지 시스템에 의해서 하면 되는데, 다치는 분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게 가면. 근데 결론은 뭐 이렇든 저렇든 마음 아픈 분들이 아무도 없기는 못합니다. 몇 분은 뭐 그런 분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섣불리 이제 할 것도 아니고 또 해서도 안 되는 거지만 그런 것 같아요. 여기가 이제 좌우측이 멸치 잡는 데입니다. 이게 죽방 멸치라고 그 소개가 많이 되었습니다. 남해 하면은 죽방 멸치가 유명합니다. 거의 이제 건물을 안 하고 대나무 성을 만들어서 거기에 들어온 이제 멸치를 잡아서 하는 곳인데요. 제가 식당을 소개 간단히 해드리면요, 여기 우리들 식당이라고 있어요. 우리들 식당인가, 우리 식당인가, 요 단골 식당하고 이런 데 보면 우리 식당은 이거는 연중 무휴입니다. 이거 아마 그럴 거예요. 요즘 왼쪽에 오늘도 하죠. 저 집이 아마도 연 매출이 아무리 못해도 제가 볼 때는 30억 이상은 안 되겠나 싶습니다. 저렇게 작아도. 그 뒤에도 또 룸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쪽에 이제 그 멸치를 유명하다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자, 왼쪽으로 가면 미조항 쪽으로 가고요. 옛날에 미조항 제가 한 2번 찍어 올려드렸는데요. 그냥 한 바퀴 쭉 돌아보겠습니다. 아니다. 배터리가 부족할 것 같아요. 그냥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남해 흡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가 이름이 지속시작이네요.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요즘은 이 남해 사천, 삼천포 이쪽에는 그 시금치 수확,
시즌입니다. 여기 왼쪽도 여윈이네요. 여원이가 여원 멸치 쌈밥집이네요. 옛날에 제가 저 멸치 쌈밥 좋아했습니다. 과속 방지턱이 근데 있습니다. 신장이 나쁘다 보니까 다 시절 인연이 있듯이 시절 음식도 그렇고 다 시절에 맞춰서 가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면은 아무 생각 없이 고기도 많이 먹고 생선도 뭐 육미 과속 생선 너무 많이 방지턱이 먹었. 있습니다.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부에 우리 육장육보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생각도 안 하고. 요 남도 향기집 이쪽에 지금 많이 좀 갱이 됐네요. 저도 추억이 좀 있는데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커피숍들이 제법 많네요. 새로 많이 생겼네요.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보내줘요. 다음에 밀냉면. 밀면도 있고 냉면도 있다 이 소리입니다. 밀냉면. 밀냉면. 그게 아니고 밀냉면이 손만두 전문이네요. 밀면 냉면이 아니고요. 죽박멸치라고 왼쪽에 적혀져 있죠. 전방 50m. 그렇게 죽박멸치 판매장입니다. 왼쪽이. 왔다. 우정산악회. 요즘 경기가 원체 안 좋아서 관광 다니시는 분들이 좀 적은데 곧 좋아지겠죠. 왼쪽 커브에 주의하세요. 세월아 너는 어찌 돌아도 보지 않느냐. 나를 흘린 사랑아 네가 무정하더라. 한두 번 사랑 때문에 울고 났더니 어느새 흘러간 청춘. 고장난 벽시계는 멈추었는데 저 세월은 고장도 없네. 아버지가 즐겨 부르시던 노래입니다. 지금 이제 92세 되셨는데요. 참 인생이 짧다 말씀을 하십니다. 저도 그런 얘기 할지도 모르겠는데 지나고 나니까 다 짧더라 는 말씀을 하십니다. 전방에 연속으로
노랗게 된 부분은요, 저 짠디입니다. 짠디 남해는 짠디가 유명합니다. 저기에 짠디가 아닙니다. 미안합니다. 아이, 죄송합니다. 이거 저거는 짠디가 아닙니다. 이거는 벼 있지 않습니까? 벼 수확하고 자른 부분에서 줄기가 새로 과속 오는 방지턱이 있습니다. 그 줄기입니다. 일명 라툰이라고 하는데요. 이거 말고 이제 짠디가 하동도 그러하고 사천 이 남해 쪽에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아니고요. 그거는 이제 주로 축구장, 골프장, 산소, 공원 이런 데 많이 납품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일반 그 작물 재배하는 것보다 저 경제성이 좀 높습니다. 저 왼쪽이 뭔지요? 어떤 무식이 지나니? 물건 방조 어부림이가? 방조 어부림이라고 되어 있네요. 여기가 물건링이 것 같습니다. 물건링.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왼쪽으로 가면 이동이네. 이동 나눔. 왼쪽으로 또 독일 마을도 여기로 올라가는 거예요. 과속 방지턱이 요 있습니다. 고개 넘어가면 그렇습니다. 이 남해는 제가 많이 왔습니다. 남해는 우리 과거 쌀 전업농 한 4,500분 정도 모이시는데 경남 전체 거기에 또 강의를 하러 온 적도 있고, 또 남해 보물섬 시금치 사업단에서 토양 조사 과거에 해달라고 해서 남해 전역을 돌아다녔습니다. 아이고, 지금 하라면 못합니다. 안 합니다. 지금 못합니다. 체력이 그래 안 됩니다. 15년 전에만 해도 제가 뭐 한창 사고다발 지역입니다. 40대 중반이니까 8할 때 날라다니는데 지금 그래 못합니다. 그래서 다 지나고 나면 시절 1년이고, 오른쪽에 명지 마을이라고 되어 있네요. 시절 맞춰서 할 일들이 다 있고요. 또 지와 지기에 또 맞춰서 다 그렇습니다. 저 바이크 탄 분들 바이크 쪽이라 하거든요. 바이크 쪽. 좀 별로 그 어감성은 안 좋은데요. 저 그룹 해서 동호회 여기 이동면입니다. 약 400m 앞 시속 60km 과속 신호 지금 뭐 위반 마이크 단속 한 대예요. 구간입니다. 3천만 원, 4천만 원 이렇게 하더라고요. 좀 괜찮은 거는 그게 그렇게 재밌답니다. 아이고, 저는 하라면 옛날에 이쪽도 많이 다녔는데 그 남은 길재 선생님 맞죠? 예. 500년 도읍지를 필마로 돌아더니 산천은 의과대 인근은 간대 없네. 어저버 태평년을이 꿈이런가 하노라 하는 그 시조를 썼습니다. 고려가 망하고 이제 조선이 창건이 되었지 않습니까? 과거에 그 영화롭던, 본인이 생각하기에 영화롭던
1500년 이제 도읍이었죠. 한양이. 그러니까 이제 산천은 일구하되 이제 자연은 그대로인데 산하고 내물은 그대로인데 인걸은 간데 없네. 사람들은 다 특히 이제 고려 왕씨부터 시작해서 벼슬한 분들은 전부 산으로 다 이제 피신을 했죠. 그래서 왕씨라 하면은 잡혀서 사형을 당하니까 이제 점을 하나 딱 찍었죠. 임금 왕자에. 그래서 옥자가 됐죠. 그래서 이제 옥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왕씨하고 옥씨는 원래 같은 성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 제가 잘못됐다면 지적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옥씨가 되어서 숨어 사는 분들이 참 많았죠. 그래서 이 정치란 게 참 더러운 겁니다. 치졸하고 그냥 깔끔하게 해서 그냥 정치만 잘하면 되는데 꼭 이렇게 몰살을 시키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게 과거나 지금이나 정치란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명한 유능한 서민을 생각하는 리더가 필요하다.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이제 이쪽으로 우측으로 제가 초록색 선을 따라가면요 남해 하동으로 가는 길, 남해 읍으로 가죠. 옛날에 이제 남해 읍에서는 제가 그 시장을 소개드렸죠. 그때만 해도 시속 70km 이동식 단속 구간입니다. 고기를 조금씩 먹었습니다. 여기 남해 좀 호박나무가 이래 많아요. 이 다 호박나무거든요. 아까 이제 왕호박나무라고 그 직경이 한 4m 가까이 됐던 거 아까 보셨죠? 이제 1편에서 아마 보셨을 건데요. 이게 저는 이쪽에 아주 기억에 남는 게요. 여기 마늘 사업단이 있어요. 여기 남해 마늘 사업단에서 운영하는 연구소죠. 연구소가 사업단을 사는 건지 하여튼 남해 군에서 하는 건지 운영을 하고 있어요. 참 잘 해놨어요. 근데 경제성은 제가 모르겠고요. 그래서 이 남해 마늘을 대표하는 그 역사부터 품종 개량까지 이렇게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뭐가 있었냐면 튤립 공원이 있었어요. 노란 꽃, 주로 노란 꽃이 많죠. 튤립은 붉은 꽃 뭐 다양하게 있었는데요. 그게 사라졌었어요. 몇 년 전에. 그래서 그거 보러 왔었는데 사라지니까 좀 많이 안타까웠는데 그렇습니다. 오른쪽에는 갯마을 하우스네요. 저게. 지금 굴구이 판매하는데요. 자, 이제 굴 얘기가 나왔으니까 영어로 하면 오이스터죠. 이 김치 넣는데 우리 굴 있지 않습니까? 하고 이제 굴구이 하는 거하고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저도 전문가는 아닙니다. 이 김치 넣는 데는 좀 작은 겁니다. 작고 약간 질긴 거. 그리고 이제 큰 거는 굴구이용으로 많이 드시고요. 애들 길가에 실선 안으로 들어와서 위험합니다.
약 500m 하여튼 시속 70km 어느 굴이 제일 과속 신호 위반 단속 좋냐라고 이제 구간입니다. 말씀하시는데, 김치 담는 굴은요, 제가 알기로는 하동, 사천 이쪽 굴이 좋아요.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먹는 굴은 통영굴을 따라가기가 좀 어렵습니다. 통영굴이 대단하죠. 그럼 남해는 뭐냐? 남해는 사천이랑 같이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사천 이쪽의 굴은, 사천 남해 하동 이쪽 굴은 주로 이제 김치 담는데 좀 유리한 좋은 특징들을 갖고 있고요. 물론 구워 드셔도 큰 거는 관계가 없습니다. 작은 거 얘기입니다. 통영굴은 조금 크면서 이제 구이용이라든지 굴국밥이라든지 이런 데 드시기에 좋다 하는 말씀입니다. 남해 탈공연 박물관이 여기 있는 거 봅니다. 오른쪽에 있네요. 왼쪽이 이제 마늘 연구소입니다. 남해군 티움센터, 남해 마늘 일어나네요. 남해군 친환경 미생물 배양센터 왼쪽에 있고요. 여기가 마늘 연구소입니다. 왼쪽이. 세월은 흐르지 돌아도 보지 않느냐. 왼쪽에는 동해식당이 있습니다. 남해 건설 기계도 있고요. 칼국수집이 있네 왼쪽에. 해물짬뽕하고 여기도 짬뽕이 있습니다 왼쪽에. 일품가게는 중화요리점. 왼쪽에는 낙가사라고 있네요. 전남 구례가 77km고 하동 44km, 남해 2k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도 정비 검사소. 사고 다발 지역입니다. 왕금이 집을 짓는
1km 과속 신호 위반 단속 구간입니다. 울었어 소리쳤어 이 가슴이 터지도록 사고 다발 지역입니다. 소이평 마을이네요. 자, 이제 남해읍입니다. 뭐 여기가 남해읍 전경입니다. 읍이 답니다. 왼쪽이 이제 남해 유배문학관 과거에 찍어 올려드렸고요. 이 앞에서 옛날에 제가 강의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타이어 뱅크 있고요. 자, 남해은 일단 해장국 곰탕 수육도 있고요. 예술 석지 한번 보십시오. 석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약 200m 앞 과거에는 참 이게 인기가 단속 많았지. 구간입니다. 요즘은 뭐 다 화장을 하고 간단히 하니까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정말 예술적으로 깎아놨죠. 예. 전방에 연속으로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찹쌀 탕수육도 있고 맷돌 콩국수도 있고요. 남해 생선구이 대오카 전문 정비도 있고요. 이게 학교네요. 해양초등학교라고 되어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에 진입했습니다. 왼쪽에 해양초등학교. 서행하세요. 우리들의 희망입니다. 애들 헬멧을 다 쓰고 다녀야지. 무릎 보호대도 없고 이놈들. 저럴 때가 최고로 좋을 때입니다. 걱정이 시골에 있으면 그 공부하라고 많이 재촉 안 하니까 큰 걱정 없습니다. 자, 촬영은 남해 읍을 통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도 뭐 주정차 단속 지역입니다. 여기가 남해 읍 메인 도로입니다. 메인 도로가 2차선입니다. 4차선이 아니고 여기 메인 도로 맞죠? 네, 제가 알기로 아는 걸로 압니다. 딱 군청이 어디 위치해 있느냐 보면 답이 나옵니다. 오늘은 날이 많이 풀렸습니다. 사고 다발 지역입니다. 여기 젊은 층들이 많네요. 아마 이 운동선수들 전방에 연속으로 전지훈련 과속 방지턱이 학생들 있습니다. 같아요. 보니까 남해가 따뜻하니까 이 축구라든지 전지훈련 많이 오거든요. 여기 정형외과도 있고요. 여기 병원도 있고 약국도 있고 괜찮습니다. 남해 정도만 돼도 브랜드 아울렛도 있네요. 오른쪽에. 주정차 단속 지역입니다.
전경등도 있고 없는 게 없습니다. 남해 법원 기소도 있고요. 남해 무단횡단 사고다발 한국 지역입니다. 법원이라고 되어 있네요. 택시 보내. 농협원행도 있고요. 오늘 남해 반쯤 돌아봤습니다. 반쯤 우측이 시장이네요. 네. 자, 남해 촬영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